안녕하세요.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많이 늘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가 자전거가 사고로 망가졌는데 보상이 좀 어렵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아, 네, 그런 기사 봤어요. 또 술 마시고 타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어린이가 자전거 타다가 차랑 부딪혔을 때 과실 비율? 이거 정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 뭐 뉴스 기사나 법률 상담글, 또 공식 과실 비율 기준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보상 방법 안내문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싹 모아서 한번 자전거 사고의 좀 복잡한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게 될까요? 일단 그 음주운전 문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 이거 어떻게 정해지는지, 또 자전거 전용 도로는 안전한 건지,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실제 보상 방법까지 딱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역시 음주운전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자전거 타는 거 이제 진짜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요? 그럼요. 확실히 문제됩니다. 예전에 그 전북 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50대 남성분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2%였어요. 꽤 높죠. 네, 만치 수준인데요. 네, 그 상태로 자전거 몰다가 승용차랑 부딪혀서 범칙금을 물었거든요. 이게 2019년 사례니까 법이 바뀐 후죠. 아, 법이 개정됐군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 그리고 만약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 그러면 1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기준이란 처벌이 딱 정해져 있네요. 이게 근데 단순히 범칙금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도 차로 보거든요. 차로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범칙금은 당연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걸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죠. 그렇군요. 차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 이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특히 아이들 사고는 부모님들이 정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이들 사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보호 우선 원칙이라는 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법원이나 보험사에서 볼 때요. 보호 우선 원칙이요? 네. 예를 들어 아이가 뭐 안전모를 안 썼다거나 운전이 좀 미숙했다 이런 점이 있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보통 운전자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물론 그래도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까 뭐 블랙박스 영상 같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그렇겠죠. 그럼 성인들끼리 사고가 나거나 자전거 혼자 넘어지는 그런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과실을 따지나요? 공식적인 지침 같은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 손해보험협회에서 매년 내는 책자가 있어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는 건데요. 아, 그런 게 있고요. 네, 거기에 보면 사고 유형별로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신호는 지켰는지, 교차로 형태는 어땠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과실 비율 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오, 그럼 그 표대로 딱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이제 기본 비율이고요. 그 기본 비율이 전부는 아니죠. 실제 사고 상황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니까요. 그렇죠. 변수가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비율에다가 수정 요소라는 걸 적용해서 최종 과실 비율을 정해요. 예를 들어 운전자나 자전거 이용자한테 현저한 과실이 있다. 뭐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운전 중에 휴대폰을 썼다거나 아니면 규정 속도보다 시속 10km 이상 과속했다. 뭐 이런 거요. 네. 또는 더 심하게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거나 무면허, 졸음운전, 시속 20km 초과 과속 같은 거요. 이런 게 인정되면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쪽에도 그런 요소가 있나요? 그럼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밤에 불 안 켠 거, 그러니까 전조등이나 호미등이죠. 그리고 안전모 안 쓴 거, 이건 다쳤을 때 그 부상이랑 관련이 있어야 하고요. 또 음주운전 당연히 해당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죠. 와, 정말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근데 자전거 전용 도로는 왠지 좀 안전할 것 같잖아요. 거기서 사고 나면 책임은 좀 달라지나요? 거기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 수원지법원 판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앞에 걸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네.
보고도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가다가 부딪혀서 다치게 한 거죠. 아이고. 이때 법원에서 어떻게 봤냐면 자전거 운전자 과실 60%, 그리고 보행자 과실 40%를 인정했습니다. 보행자한테도 40%나요? 전용 도로인데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자전거 전용 도로라도 자전거 운전자는 항상 앞을 잘 보고 위험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는 거고, 보행자 역시 어느 정도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용 도로라고 그냥 막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아니군요, 정말. 서로 조심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서로 조심해야죠.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당장 병원비도 그렇고 자전거 망가졌으면 수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건데, 사고 상대방이 만약 자동차 운전자다. 그러면 그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죠. 대인 접수, 대물 접수 해서요. 네, 그건 알겠는데 만약 상대방 보험이 없거나 자전거 끼니 사고거나 혼자 넘어졌으면요? 그럴 때는 두 번째로 본인이나 혹시 가족이 들어놓은 상해보험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교통상해라든지 자전거 사고 관련 특약 같은 게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개인 보험에서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도 있는데 이게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요? 지자체에서요? 네, 아까 보내주신 자료에도 서초구 사례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에 최대 500만 원까지 나오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심지어 사고 때문에 벌금을 내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그 비용까지 지원하더라고요. 와,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지자체 홈페이지 꼭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민 자전거 보험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꼭 확인해 봐야겠어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도로가 움푹 파여서 넘어졌다거나?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도로 파인 곳, 포트홀이라고 하죠. 아니면 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곳, 그러니까 지자체나 국토관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오, 네. 이때는 사고 현장 사진이나 다친 진단서 같은 증거를 잘 모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보통 영조물 배상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잘 해결이 안 되면 국가배상 신청을 하거나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자전거가 법적으로는 차라서 음주운전 처벌도 받고 사고 나면 과실 비율 따지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어린이 보호 원칙도 있고 법규 위반 여부 같은 거 다 따져봐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사고 났을 때 기댈 수 있는 보험이나 배상 제도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자전거를 좀 더 안전하게 타시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내 권리가 뭐고 책임이 뭔지 좀 파악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는데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도로 문제로 사고 나는 경우를 보면 이게 단순히 법을 강화하거나 개개인이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한계가 있겠죠. 자전거 타는 사람, 자동차 운전자, 또 길을 걷는 보행자. 우리 모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같이 살아가려면 가장 시급하게 딱 한 가지를 개선해야 한다면 그게 뭘까요? 도로 같은 인프라를 더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이나 교육을 강화하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